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1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 조사는 1001명 유권자입니다. 100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데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한다는 사람이 21%, 잘 못한다는 사람이 70%입니다.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1% 대 70%. 이 수치는 매우 심각합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보수층도 등을 돌렸습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중에서도 TK 지역, 대구, 경북도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도, 전업주부도 다 등을 돌리고 오로지 70대 이상 지지층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추세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직후에 23%, 24%까지 떨어졌다가 23, 24 이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 주에는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10%까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론만 그렇습니까? 국회 의석 판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그 다수 여론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의료대란,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그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외롭게 버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료개혁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의료개혁 아닌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만 의존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면은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암담한 그리고 출구가 없는 여론조사로 보입니다. 28일, 29일, 30일 사이에 조사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70%, 어느 쪽도 아니다 4%, 모름, 응답, 거절 6%입니다. 이 서울과 경기도가 여론을 주도를 하는데 여기서 특히 나쁩니다. 서울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17, 인천 경기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18%, 서울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75%, 경기 인천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74%나 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4%,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9%, 잘 못하고 있다가 59%. 그러니까 경상도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거의 치명적입니다. 남성, 여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2022년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준석 퀴즈라고도 볼 수 있는 이 10대, 20대, 30대가
완전히 반윤석열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합니다. 18살에서 29 사이에서 윤석열 잘하고 있다는 14%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71%, 30대는 잘하고 있다가 10%, 잘못하고 있다가 81%, 한국 사회의 중추인 4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8%, 잘못하고 있다가 90%나 됩니다. 이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도 잘하고 있다가 18%, 잘못하고 있다가 76%, 60대도 잘하고 있다는 30%, 못하고 있다가 61%, 70대 이상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9%, 잘못하고 있다가 33%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6년 12월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몰리고 있을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그 무모한 행정을 수정 없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드맵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 구조화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산으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절벽으로 갑니까? 이 지지정당별 결과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가 윤석열 잘한다. 92%는 못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잘한다는 55%, 못한다가 35%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골수 지지층인데 그 중에 35%가 이미 이탈해버렸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 직업별로 보면은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자영업자도 윤석열 잘한다 19%, 못한다 77%. 여기 사무관리직을 화이트 칼라라고 합니다. 이 사무관리직이 한국의 그 직업 분류상 가장 숫자로 많습니다. 사무관리직 종사자 중에서 윤석열 잘한다는 11%입니다. 못한다가 81%입니다. 이 사무관리직 중에서 아마 이 의료 종사자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 의료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지 사무관리직으로 분류하는지는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업주부가 전통적으로 윤석열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잘한다는 30%밖에 안 되고 못한다가 55%. 학생층에서는 윤석열 잘한다가 14%, 못한다가 74%. 무직, 은퇴자는 윤석열 잘한다가 35%, 못한다가 49%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정치 성향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보수냐, 자칭 진보냐, 중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보수가 얼굴을 들 수 없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더니 이제는 내가 진보라는 사람들보다도 더 작아졌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 보수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보수 괴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그 농담이 아닌 걸로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의 38%만이 윤석열 잘한다고 했어요. 잘못하고 있다가 54%입니다. 보수가 확실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중도 중에서 윤석열 잘한다가 15%, 잘 못한다는 76%입니다.
뭐 진보는 6%만이 윤석열 잘한다. 90%는 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 잘한다고 하는 이유를 차례대로 쭉 나열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잘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외교 잘한다. 국방 안보 잘한다. 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윤석열 못한다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 두 번째 이유는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 독단적, 일방적이다. 외교, 해병대 수사, 외압설,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등등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특히 의료 대란을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민주당의 말하자면은 놀이개가 되는 거죠.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나를 지지한다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디 기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재명은 민주당에 기대해가지고 의료 대란을 밀어붙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인 의료 대란에서 윤석열이 헤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부채질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겠죠.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말리면은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던 대로 당신의 적이 실수를 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에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즐기고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미 검증된 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몰아내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말하자면은 마침표를 찍은 그 1년의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외롭게 된 게 자기 편을 하나씩 자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그때부터 벌써 중도층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준석 몰아내면서 2030 세대 떠났고, 그다음 나경원, 안철수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골수 중에 골수고 골수 윤석열 지지자였던 의사들을 핍박하면서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의사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윤석열에게는 가장 만만한 존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의 놀이개가 되든지 아니면은 탄핵당하든지 아니면은 하야하라는 압박을 받든지 아니면은 좌파들이 주도하는 개헌 놀이터에서 이용당하든지 해가지고 보수 괴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윤석열의 위기는 보수의 위기이기도 한데, 보수가 윤석열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한국의 보수는 자유민주 반공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그런 보수는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재생의 길, 재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윤석열과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한국 역사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엄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